중학생 때 잘했는데 점이 안 나와도 반에서 1, 2등,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막 3등급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안우 선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추석 전에 올라갈지, 추석 연휴에 올라갈지, 추석 뒤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아직 추석 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볼 주제는 중학생 때는 잘했는데, 그러니까 수학 이야기입니다. 뭐 다른 과목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수학 이야기인데, 중학생 때는 수학 성적이 학교 성적이죠. 학교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 뭐 계속 100점을 받았거나 혹은 어쨌든 반에서 1, 2등 하는 수준의 수학 실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가보니까 우리 애가 수학을 잘 못하더라.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자녀를 두셨다면 지금의 혹시 우리 아이의 공부 방법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되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부분은 제가 수십 편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동일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중학생 때는 굉장히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생 때는 잘했는데 고등학교관이 안 나오더라. 이 말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저는 대부분의 문제는 제일 확실한 요인, 그거는 저는 일단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태도. 어떤 분은 중학생 때 잘했는데 지금 고등학교가 잘 못하더라, 이런 거의 원인을 선행학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애가 중학생 때는 정말 잘했는데 남들만큼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서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선행학습을 많이 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선행학습을 많이 하라는 말이 했다라는 말은 진도를 많이 나갔다라는 측면이 일단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여러 번 봤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번 보려면, 만약 이과 기준으로 여러 번 보려면, 그 6과목, 7과목 되는 걸 여러 번 보려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등학교, 여기 먼저 이야기를 하면, 고1에서 중학교 때 정말 잘 하던 학생이 고1에 올라가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선행학습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고1 성적은 고1 것만 해당하는 거지. 고1에서도 또 범위를 줄이면 고1-1인 거고, 더 범위를 줄이면, 그죠? 중간고사 범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줄여 나갔을 때, 중간고사 때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중간고사 잘 치면 되는데 왜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럼 선행을 많이 하지 않은 건 고2 거를 안 봤다, 고2학년 2학기 미적분을 안 봤다, 그거랑은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학생 때 잘했는데 선행학습을 안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중학생 때 잘했는데
자, 중학생 때 잘했다라는 말은 중학생 때 내신 성적이 뭐 100점이 잘 나오거나 혹은 100점이 안 나와도 반에서 1, 2등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뭐 모의고사 성적이 막 3등급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죠. 자,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역별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지역 편차. 그러니까 지금 계신 곳이 이제 좀 과열학군,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육 특구라고 하면 좀 뭐 특구는 아니죠. 특구가 어디서 교육이 아니고 좀 과열학군 지역, 그죠? 우리가 학군지라고 하는 그런 과열학군 지역이 아니라서 좀 조금만 공부해도 쉽게 100점을 받는다거나 중소도시에서 조금만 공부했는데도 뭐 난이도 있는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았지만 학교 시험이 쉽기 때문에 100점이 쉽게 나온다던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시즌 1에서 제가 비학군지에 계신 경우에 주의해야 할 사항 뭐 이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사항 그런 거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지역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편차에 의해서 학교 시험이 쉽게 나오거나 혹은 뭐 이제 우리 지역의 그 학생들의 성향이 그렇게 학습을 막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조금만 공부했더니 100점이 나오더라. 뭐 그래서 반에서 1, 2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학생 때는 성적이 아주 좋고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지역 편차가 아주 크고 과열학군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학교의 시험이라는 것이 그죠? 어떻게 보면 일단 본인이 좀 만약에 수학적 감각이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수학적 감각이 있어서 좀 이해가 빠르고 그렇게 해서 난이도 있는 문제집도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유형 수준의 문제는 좀 그래도 수월하게 풀고 난이도 있는 문제도 학원에서 다뤄주고 그죠? 뭐 학원 플러스 사교육 그러니까 감각 플러스 사교육에서 해주는 대로 따라가서 고득점 뭐 고득점이면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도달하게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뭐 학원에서 여러 번 그냥 수동적으로 시켜주니까 그것만 따라가도 이 정도의 성적이 나오더라 이거죠.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아이는 최상위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고등학교에 갔더니 잘 안 되더라 이런 상황이 이제 요런 학생 중학교 시험이 좀 여긴 지역 편차라는 말은 지역이 조금 이제 쉽게 나오거나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좀 과열 학군 지역이지만 중학교 시험이라는 것 자체 과열 학군이라도 중학교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수학적 감각이 있고 사교육에서 어느 정도 그죠 학생을 좀 푸시하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라도 이렇게 내가 공부를 좀 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죠. 자, 중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이제 지역 편차를 없애게 되는 이제 모의고사를 치게 됩니다. 그죠? 모의고사를 치게 됩니다. 모의고사를 치면 뭐 3월달 정도는 3월달에 치는 고1 모의고사는 중학교 내용이지만 그러면 3월달 모의고사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학생들 중에서 이제 지역 편차가 좀 있어서 비학군지에서 치는 학생들은
3월 모의고사부터 성적대가 이제 등급이 나오니까 뒤로 밀리는 경우도가 많고, 근데 이제 학군지에 있는 학생들은 3월 모의고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생들도 많죠. 왜냐? 3월은 중등이니까. 중등 수학을 친단 말이에요. 중등 수학을 치니까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6월부터 성적이 떨어지는 거죠. 계속 떨어진다니까. 여기에 1등급을 찍었다가 이제 뭐 2등급으로 떨어지고 3등급으로 떨어지고 이제 6월, 9월 이렇게 치기 시작하면 점점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고등 수학이 시작되거든요. 고등 수학에 대해서 시험을 치게 되는 겁니다. 자, 고등 수학에 대해서 시험을 치게 되면 이제부터 어떤 영역에 들어가야 하냐면 이제 태도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태도. 그러니까 학원에서 최상위권, 중학교 때 최상위권 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 중에서 정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죠? 숙제를 정말 똑바로 하고 여기에 학원을 다니는 거는 공통인데 누가 복습을 정말 확실하게 하느냐, 이게 자기 주도, 자기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전교 1등의 핵심 비밀은 좋은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고 좋은 교재를 쓰는 게 아니고 남들 다 다니는 학원 다니고 남들 다 푸는 교재를 하지만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충분하다. 그래서 틀렸던 문제를 다시 2번은 틀리지 않도록 공부하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학생 때는 이런 진짜 열심히 틀렸던 문제를 정말 열심히 파고들어서 복습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성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환경 때문에. 지역 편차 중소도시에서 학생들이 대략 그냥 100점만 맞으면 더 어려운 문제 풀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는 이유도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이 또 뭐 학군지로 이렇게 옮겨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환경에 의해서 학생들이 이제 자기의 학습 상태를 한정한단 말이죠. 스스로. 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이렇게 굳어져 있는 태도가 만약에 고등학교에 가서도 유지가 된다면, 고등학교로 간다는 말은, 그죠? 고등학교로 간다는 말은 고등학교 환경에 노출된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고등학교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학생 사람이니까 또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했었던 이런 공부 방식, 그냥 숙제 위주로 하고 감이 있어서 숙제 위주로 문제 풀고 이렇게 대충 완벽하지 않더라도 대충 마무리하는 걸로도 최상위권 성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는 걸로 되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정말 태도를, 그죠? 완벽하게 하는 태도로 변경하는 학생, 자기의 공부 습관을, 이렇게 공부 태도를 여기에 맞춰서 변환시키는 학생은 최상위권으로 남아있는 거고, 중학생 때 공부하던 스타일을 유지하는 학생은 떨어지는 겁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학생, 제가 있는 지역은 그래도 과열학군 쪽에 속하는 수성구니까, 대구 수성구니까 이런 학생들 중에서 떨어지는 학생을 매년 봅니다. 중학생 때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최상위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정말 최상위권이 될 수 있는 이런 태도로 자신을 이제 변화시키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성적대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경우를 이제 많이 봤죠. 중학생 때 태도가 없었지만, 그죠? 이런 태도가 없었지만, 혹은 어떤 경우에는 실력조차 최상위권이 아니었지만
어떤 학생들은 이런 태도를 고등학교에 가보니까 그런 환경에 의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고,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어서 성적대가 뭐 3월 달에는 조금 낮았지만 이렇게 유지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태도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집을 받느냐, 어떤 학원을 다녔느냐, 그런 거는 사실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학생 때 잘했는데 그 중학생 때 잘하던 수학 실력을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유지한다는 것, 그거는 태도의 변화가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중학교 때 하던 대로 계속하면 제가 여기 그렸던 것처럼 실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자신은 혹은 우리 아이가 원래 최상위권이었는데 성적이 이렇게 고등학교에 가서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학생 스스로도 내가 어떤 공부 방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죠? 지금 떨어지지 않거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 선행학습을 많이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저 친구와 내 실력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선행을 안 해서 떨어지나, 2학년에 배워야 되는 선행을 딴 친구들보다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성적이 떨어지냐, 이런 좀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중학생 때는 잘 했는데, 그죠?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이 떨어진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선행학습은 확실히 아닙니다. 선행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잘 했는데 고등학교 때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중학교 때 이 점수 자체가 지역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점수 자체가 잘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뭐 그 지역에선 잘했거든, 우리 반에선 잘했을 수 있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점수에, 어떻게 보면 점수에 의한 착시 현상이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초등학교 때 뭐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착시 현상이니까. 중학교 이제 좀 뭐 진짜로 성적대가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그게 선행학습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아이의 본인의 태도, 그죠? 공부하는 방법이 좀 더 이제 능동적으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정말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확인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태도에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태도, 학생의 태도, 그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에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다거나 혹은 이제 지금 중3이라서 앞으로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시는 분들도 한번 이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학생도 영상을 좀 보고 자신이 앞으로 고등학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똑바로,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이 좋다면 어떻게 해야 이 좋은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뭐 선행학습을 안 해서 나는 계속 못할 거야, 이런 좌절을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태도를 변화시켜서 성적을 올릴 건지
어떻게 태도를 변화시키면 성적이 올라가게 될 건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